자, 첫 번째 키워드, 주간 증시름 복귀입니다. 위클리 투자 뉴스 첫 번째 키워드가 어느 날부터는 여러 키워드로 좀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올라가면서 뭐 빠지고 오르고 이슈가 훅훅 지나가고 이런 시작이 뭐 좀처럼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럼 한 주간 나왔던 다양한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님,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진짜 시장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예. 뭐 생물처럼 다양한 키워드들이 이번 주에도 또 수를 놨다 보는데 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초전도체. 초전도체.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네, 저는 이 코로나요. 두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이번 주에 중심이었다고 보고 마지막이 이제 뭐 로봇이었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뭐 강등, 네, 그러면 신뢰, 뭐 새만금이라는 것, 네. 이제 제가 우르르라는 걸 또 표현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갬블, 네. 네, 갬블 뭔지 금방 현재 아실 겁니다. 상황, 예. 네, 그 네카오라는 거,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분리막 2차 전지, 네, 이게 이제 이번 주에도 좀 관심이 좀 있었던 분야였던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더웠잖아요. 그렇죠. 네, 폭염, 폭염. 네, 그러다가 이제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네, 그 다음에 뭐 로봇인데 이제 삼성 로봇이라고 해서 삼성을 좀 붙여서도 말을 하고 예. 로봇해서 이번 주 마지막에 오늘 로봇이 마지막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기 맞아요. 때문에 특히 오후장에. 로봇 그리고 뭐 정치 테마 또 우리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뉴진스 빌보드 네까지 립스. 이 정도가 생각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무지개 연못 같은 키워드가 더 없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우르르 이런 건 좀 굉장히 신선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하나씩 이 키워드들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초전도체라는 게 이제 뭐 발견이죠. 아직 뭐 네. 발명은 아니니까 발견이 돼서 그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연구하는 기술이 당연히 뛰어나니까 네. 좋은 소식이구나 이랬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 스물스물 하더니 갑자기 뭔가 팡 튀었죠. 거의 뭐 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3일 동안 이게 거의 뭐 예. 3연상처럼 간 종목들도 있고. 주요 그쵸? 종목들은 계속 상한가였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 프로에서 손절을 한 프로그램에 종목이 있는데 네.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초전도체 연결이 되니까 이 현상을 가고 그 이슈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네, 원래 저는 추천할 때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네, 거의 뭐 투자 회사에다 지분을 뭐 좀 했다, 좀 걸쳤다는 것들. 마치 네. 예전에 그 정치 테마에서 무슨 인맥 관련주 보는 네, 듯한 그런 것 느낌이었어요. 같아요. 그게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신성이엔지도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거 좀 잘 봐야 된다. 예. 저는 크린룸하고 반도체로 봤어요. 근데 제가 그렇죠. 이제 월요일날 공개 방송에서 농담 삼아서 뭐 반도체도 크린룸 이렇게 했는데 초전도체 실험을 하려면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입과 머리가 아니어서 좀 네. 무식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또 정말 맞아떨어지고 또 신성델타테크가 상한가를 그걸로 갔잖아요. 대단합니다. 이게 엮이면 어떻게든 다 엮이더라고요. 그냥 옷깃만 스쳐도 덩달아서 1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현상 같은 게 좀 일어났었고, 예. 또, 이게 진위 여부가 이제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에 대단한 기술이고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외국에서도 이게 진짜냐 검증을 하려고 이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초전도체라는 그 기술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저는 예전에 우리 영화 얘기 좀 하면서 그랬지만 그 백투더퓨처의 하버보드라고 이 그렇죠. 스케이트보드 날아다니는 거 그것만 하고 자기 부상 열차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전력을 공급하는데도 손실률 없이 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선주들이 그렇죠. 전력만 관련해서. 뜬금없이 전선주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것도 예전에 강한뉴스에서 추천했는데 LS 전선 아시아가 네.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정말 멀미나서 상한가 구리 급락. 관련주들 정말 네. 대단했죠. 이구산업, 네. 서원 뭐 이런. 그 비철금속 쪽으로 다 확산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 확산으로 가니까 이게 과연 뭔지. 그러니까 HTS 뉴스가 자동 시스템이 뭐 좀 있는지 뭐가 하나 움직이면 예전에 그게 테마에 속했던 걸로 아, 맞아요. 되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초전도체가 보여주죠. 아니라 네. 그러니까 원자재가 자꾸 오른다 해서 이게 뭐 인프라 관련인가 재건 관련인가 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초전도체 네.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또 우리가 2차 전지 때 겪었던 뭐 쏠림 현상.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소외됐던 분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수급. 이건 놓쳐선 안 돼. 네.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고 이쪽으로 또 몰려가고 계속 그런 현상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한 2, 3일이 좀 빠질 때쯤에 어제였죠. 네, 뭐 갑자기 신풍제약. 네. 그리고 오랜만에요. 네, 오랜만에. 근데 이 전조 증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지난주에도 잠깐 뭐 신풍 이러면서 신풍제약이 상한가 같던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풍만이 아니라 진단 키트, 뭐 네. 마스크, 진단키트 네. 정말 세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계속 코로나로 좀 주목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던 네. 정말 지금은 소위 말하는 동전주가 된 KPM 테크까지 막 급등 나오고 뭐 관련된 백신, 회사들 치료제 뭐 네. 다 확산됐어요. 다 그냥 오랜만에 예.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관련 종목들 그때 2020년 한 4월부터 해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은 고점을 그 당시에 찍고 나서 지금 거의 뭐 폭락 수준이거든요. 뭐 2, 3년은 계속 내렸죠. 네, 20분의 1 토막, 뭐 10분의 1 토막, 네, 3분의 1 토막이면 양반, 뭐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이번에 올라간 네. 종목들의 차트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것들로 또 우르르 몰려가고, 예. 뭐 이런 현상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는 거의 두 개가 가장 강했던 것 같고, 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새만금이라는 거는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방문을 했어요. 물론 잼버리 관련해서 행사도 있고, 그렇죠.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뭐 LS 그룹에서 이제 이거 삽 뜨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홍보 부스도 방문하시고 막 이제 2차 이래갖고. 전지 성지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갔던 기업들이 좀 약간 반등이 좀 나오다 말고 그랬었고 예. 또 그다음에 갬블이라고 표현을 했던 건 뭐냐면 네, 아까 그 초전도체나 네. 네, 코로나나 이건 베팅입니다. 네. 이건 투자나 트레이딩의 영역을 넘어서는 갬블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확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LS 전선 아시아를 보게 되면 네. 상한가를 가요. 그럼 다음날 보통 갭 떠서 한 번 더 위에서 십자가를 만들던가 이런 게 이제 보통 많은 확률상 패턴인데, 네, 그날 뭐 다음날 급락. 그리고 또 잠깐 쉬었다 또 상한가. 뭐 이런 식의. 오전 오후 뭐 시간 단위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갬블과 같은 속성을 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 한양 ENG라고 이 네. 종목도 뭐 투자한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좀 뭐 반토막 났다 겨우겨우 좀 올라오는데 뜬금없이 거의 뭐 상한가 수준 한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전날 상한가 비슷하게 강세가 나왔는데 다음 날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루에도 뭐 정말로 이론적으로 보면 하루에도 단타를 그 종목만 봐도 하루가 다 갈 정도로 네. 네, 급등락이 아주 심했던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갬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신뢰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네. 이게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거를 우리가 개발 뭐 발견을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좋은 거죠, 정말. 네, 뿌듯하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진짜냐 아니냐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확인된 바는 네, 없으니까요. 확인된 바는 아직 뭐 아니다 기다는 없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번 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겠죠. 네, 뭐 실험을 이제 할 것이다 이러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뢰라는 거. 근데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도 겪은 적이 좀 있습니다. 네. 거의 바이오 때 초반에 보면은 복제개가 진짜였니 가짜였니 뭐 이런 네. 것도 있었고 예. 네, 다 생각이 날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정말 새로운 거는 알고 보면 별로 없어요. 새로운 게 나왔다가 어디랑 패턴이 비슷한데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신뢰가 좀 중요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뢰라는 걸 했고 네카오는 이제 오랜만에 이 친구들도 잠이 깼습니다. 네, 네이버 그 카카오. 하이퍼클로바 X 기대가 네. 굉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가 오늘 이제 오전에 개장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죠. 예상보다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는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에 있는 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이거를 예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할 때 2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얘기를 지금 나눈 적이 있는데 한 10% 15% 올랐어요. 겨우 그거 오른 것 같고 뭐 이랬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고개를 좀 드는 차트로 좀 가고 있고. 그렇죠. 오랫동안 네. 잠자고 있다가. 그 덩달아서 솔직히 카카오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좀 얄미워서 그렇게 말을 한 것도 네. 있지만 주가는 어쨌든 같이 따라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네카오를 다시 봐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었었고 또 2차 전지가 광풍이 한번 좀 불었지만 2차 전지는 끝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2차 전지에서 아직 안 간 애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새만금 얘기도 나왔지만 분리막 관련돼서 이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지난주 이어서 뭐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WCP라든가 뭐 공교롭게도 그 두 회사가 세계 뭐 1, 2권에 드는 정상권
회사니까 그 분리막에 대한 것도 이제 관심을 좀 받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근데 수급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정이라고 좋게 표현해야겠죠. 올라와서 좀 쉬는 구간을 가졌고, 그다음에 전액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뭐 비중을 이렇게 많이 안 차지하고 다 양극재에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전액 관련된 거, 왜냐면 그 새만금에 대통령이 가셔서 전액 만드는 엔캠의 뭐 부스에 좀 들어가셨나 봐요. 네. 진짜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죠. 근데 주가는 반응을 별로 안 했어요. 네. 그럼 아직은 아닌가 보다. 2차전 뭐 전반적으로 지금 네. 분위기가 그렇죠.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건데 어차피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좀 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다양하게 받는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예. 그다음에 또 폭염. 네. 너무 더워요. 근데 정말 죽겠습니다. 네. 근데 그 관련된 그 종목들은 또 반응이 없어요. 맞아요. 원래는 네. 이렇게 덥게 되면은 그쵸. 거의 공식과 같이 오르잖아요. 그 전에 뭐 오르고 막 이래야 되고, 또 폭염이 되면은 농작물이 좀 피해를 입으니까 그 비료주, 뭐 예. 곡물 관련주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들 지쳤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쪽에 너무 쏠려 있기 네. 때문에 소외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예. 큰 홀로 빠져든 돈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애플과 아마존은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외국 기업 중에서 조금 중요한 회사들이 뭐 애플, 아마존, 뭐 지난주에 캐터필라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일단 애플하고 아마존이 둘 다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가늠이 되고, 실적 발표된 기업들의 뭐 예상 그 컨센서스를 다 상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매출은 좀 오르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폰 부문이 조금 부진했대요. 네. 네, 근데 뭐 우리나라에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그 아이폰 부분이 2분기에 좀 안 좋았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폰이 9월 13일 날 나오기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2분기 때 왜 사요? 3분기에 새 거가 나오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플에 대한 그 뉴스에서 우리가 실적 발표 말고 9월 달에 신제품 나오는 걸 좀 캐치를 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뭐 종목들은 다 뻔합니다. LG 뭐 이노텍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자화전자, 더구전자들 기존에 좀 움직이던 회사들,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XR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기대를 했는데 별 언급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9월 달을 또 기대하면서 항상 주식 기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XR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의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가 뭐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또 파트너사들이 많으니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애플의 이제 이번 실적 발표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오늘이었잖아요. 네. 오전에는 재밌게도 우리가 또 여기서 많이 다뤘던 건데, 동훈이 형.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예. 시장이 너무 안 좋고 할 게 없고 뭐 그런데 시장은 계속 흘러가요. 네. 뭐 강물은 계속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흘러간다 이것처럼. 뭔가 새롭게 찾아져요. 네. 이게 혼란스러울 때 어디선가 스물스물 나오는 게 뜬금없는 테마주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정치 테마가 움직였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 본인은 한 번도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뭐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본인의 희망이신지 몰라도. 예. 근데 어쨌든 주가는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오파스넷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네,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괜찮고 좋은 기업이고 괜찮은 기업인데 오파스넷이 대장으로 그냥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종목 진단도 제 신청 왔던 걸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오전 프로에서 9,000원대 이거 추천을 해갖고 네. 16,000원까지 가서 이렇게 리뷰를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금요일 시간에도 겹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 선거 기간이 아니지 않느냐. 네. 좀 몇 달 기다려봐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다시 몇 달 지나서 지금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총선이 솔직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준비 기간까지 하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저 차트를 보면 급락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아마 그 여당 측에서는 안 한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한다는 쪽, 그 대신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안 한다. 근데 경험을 쌓는 거는 뭘로 하겠습니까? 총리설까지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파스넷 말고도 그 노을이라는 종목, 예. 뭐 이것까지도 여기에 속하고 또 뭐 DTN CRO라고, 네, 그 화장품 관련해서 좀 실적도 괜찮은 작은 기업인데 뭐 한 10몇%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오늘 다 윗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 테마주만 움직인 게 아니라 반대가 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는 정치색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청팀 백팀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청팀에 한동훈 장관이면 백팀에 네. 예전 전 정권에 조국 장관, 전 장관이 있잖아요. 예. 거기도 지금 보면은 뭔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없는데 네. 누군가가 나갈 것이다. 정치할 것이다. 뭐 항상 이래요. 정치 테마 쪽은 이 대립각을 만들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재밌게도 정권의 똑같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예, 하시고 두 분 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울대고 라이벌 구도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마치 LG와 두산의 싸움처럼 한일전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항상 조국 장관 때 움직이는데 네. 마침 오늘 살짝만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이 시세 순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가볼까 말까? 네, 분명히 만약에 정치 이 총선 얘기가 나오면 이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번 움직임을 살펴보는 재미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게 좀 얘기를 재밌게 좀 풀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정치 테마들이 움직인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네. 또 오늘 하이라이트는 중간에 그 뉴진스 관련해서 SM 왠지 좀 좋았어요. JYP 그다음에 하이브 전부 흐름들이 괜찮았어요. 예. 꺾어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됐는데 주식 관련된 거지만 외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보드 핫백에 세 곡이 한 번에 진입을 했대요. 이거 대단한 거죠, 정말. 네, 예전에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같은 한 앨범에서 막 이런 것처럼 대단합니다. 그래서 엔터주가 우리 안 죽었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또 마지막이 이제 로봇입니다. 네. 로봇이 이제 삼성이 중간에 이제 보핏이라고 해서 그 웨어러블 로봇에 관련된 그 이슈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응들이 몇몇 종목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사가 나온 게 공식화하는 게 뭐냐면 아예 휴머노이드 로봇을 삼성에서 개발할 수 있다, 검토한다 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예전에 테슬라에서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를 롤모델까지는 아니어도 참고해서 우리도 삼성도 아마 빨리 앞서가자. 아마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20%를 네, 쐈습니다. 한 일주일 사이에 거의 한 3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30%가 넘은 거죠. 일주일 예. 사이 이렇게 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정말로 올해 안에 만든다 이거는 아닌데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핏은 올해 안에 이제 출시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시장 규모가 이제 보면은 상당히 한 2032년까지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한 10배 이상, 한 20배 가까이 오를 그 분야거든요. 예. 이러니까 오늘 레인보우 로봇이 역시 삼성이 투자를 하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레인보우 로봇, 그다음에 뉴로메카, 물류 로봇부터 먼저 좀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부품 기업들 SB비테크 이 감속기 만드는 SPG 이렇게 다 같이 그리고 중간에 뉴스가 살짝 있었는데 역시 삼성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묻힌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데니스 홍 박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로봇 공학자가 있어요. 예능에도 많이 요즘에 나오시고 천재 같은 분이신데 네. 그 LG 쪽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예. 마침 그게 오늘 다 묶어서 상승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하는데 이렇게 또 시장의 흐름이 네. 갔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를. 예, 알겠습니다. 그 키워드 중에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전에도 그 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바이오 쪽 간 게 코로나로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시세가 연속적으로 될까? 다시 한번 예전처럼 가줍니까? 안 되죠. 오실 때 혹시 식사하러 가실 때나 지하철 타실 때 마스크 쓰나요? 안 쓰죠. 네. 네. 그러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리고 예. 극장 갈 때도 마스크 안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코로나 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건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거는 맞아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솔직히 저 걸려봤잖아요. 네. 이제 저도요. 방송 여기 나오다 강원역에서 집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출연하고 그랬잖아요. 안 아팠습니다. 솔직히 저는 신종플루가 더 아팠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독감이 더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또 이제 경기 재개가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시 격리할까요? 상식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자영업자분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맞아요. 네, 우리만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다 버려요. 백신 맞아요 요즘에? 저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백신 맞습니까? 안 맞아요. 네. 저도 안 맞은 지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 백신이나 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은 어차피 아쉽게도 외국 거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걸리게 되면. 네. 근데 기본적인 약을 만드는 그 뭐 감기약 수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회사도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대원제약이니 뭐 신풍제약, 신친제약 이렇게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겪어서 우리가 다 학습 효과로 알아요. 예방을 해야 된다. 마스크 회사를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오전 프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웰크론 오늘 시간에서도 좀 강세를 나타내고 오후에도 크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손을 닦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일상화돼 있죠.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뭐 에탄올을 만드는 뭐 MH 에탄올이나 또는 뭐 창의 에탄올이나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예. 별 반응이 없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더 확산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극복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더 안심하고 있는 게 많지 않을까 해서 주가는 이거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봅니다. 왜냐하면 예. 또 백신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네 우리 이왕이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주가는 네, 이걸로 오르지 않고 코로나로 오르지 않고 네, 다른 데다 뭐 수출하는 게 좀 많아지고 성과가 나면서 올랐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그렇게 달아올랐다가 조금 가라앉고 나서 사실 뭐 이번 주 초전도체, 코로나 이렇게 뭐 확 달아오르는 느낌은 뭔가 있었는데 막상 지나고 나서 지수를 보니까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주춤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보면은 전체적인 뭐 소위 말하는 시장의 전체 분위기, 예. 환경, 그러니까 뭐 매크로적인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갖고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수급으로만 움직인 거잖아요. 네. 2차 전쟁은 조금 좀 다른 결입니다. 네. 수급에 들어온 것은 거품처럼 좀 빠진다는 걸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뭐 초전도체, 뭐 정말 초사이언처럼 올라갔다 확 빠졌죠.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게 만약에 초전도체가 계속 잘 가려고 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 역할을 하는 정말 큰 기업, 네, 뭐 주도할 수 있는 거 뭐 당연히 삼성일지 LG일지 모르지만 그런 회사들이 나오고 거기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이 수급 전환의 요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또 기본에 충실한 종목을 이런 시장에서 선별해서 체크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지만 항상 예.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것도 다 시장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주가는 기대감의 선물이잖아요. 네. 네, 이 말씀을 드려요. 원래는 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예. 그러다가 주가는 기대감의 선물입니다. 이상현상도 시장의 과정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면서 대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된다. 네. 그게 먼저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마무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 수급 쏠림 현상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본 이슈죠. 이전에 모두 2차 전지로 대동단결했다가 갑자기 또 초전도체로 들끓어 올랐다가 코로나 재확산세 이쪽으로 쭉 몰렸다가 이렇게 극심하게 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볼 텐데 주무관님, 시장의 균형이 좀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극단적인 흐름인데 2차 전지에 이어서 초전도체, 코로나로 대표되는 또 한 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현상 왜 나오는 겁니까?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하나를 하면 포모 현상이라고. 포모 현상. 네, 원래 예전에 이제 뭐 마케팅 용어를 쓴 거잖아요. 지금 안 사면 안 돼.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소외되는 것 네, 같아서. 맞죠.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포모 현상이 작용된 거 주식 시장에도 작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다 안 좋은데 항상 이제 저도 고민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주력 종목들 그래도 안전하고 뭐 괜찮은 기업 종목을 갖고 있는데 자꾸 내려가 있고 전체가 다 파란불을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2,500개가 다는 아니잖아요. 그중에 100개만 확률상 조금만 올라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 저거 사면 안 돼. 네, 근데 잘 보면 아까 그 초전도체 때문에 봤던 종목들 중에 정말 소위 말하는 기본이 안 된 애들이 많아요. 뭐
3년 적자라든가 분기 적자에 들어간다든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내가 이걸 지금 놓치면 수익을 못 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뭐 갬블 얘기도 드렸지만 그런 현상들이 작용하고 그다음에 이 조급함이 자꾸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기나긴 1년, 지금 2670, 2650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1년 전이고 그 1년 전에 2650은 저 3200에서 내려오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2년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손가락만 이렇게 맛을 볼까 말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나만 지금 수익 못 내는 거 아니야? 이 마음들이 계속 쫓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뭐 처음에 계속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르르 몰림, 쏠림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몰림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추격 매수 의지를 좀 상승시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더워서 걸어다니다 같이 이렇게 보면 햇빛이 너무 쬐고 그러면 이 구름 한 점 없는데도 그늘 하나 좀 있으면 막 글로 뛰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이 구름이 움직이면 또 절로 막 네. 뛰어가죠. 이런 현상 때문이라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극심한 쏠림 장세, 몰림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직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예. 우리 창호 앵커님이나 저를 아는 창호 앵커님이나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뭐 공개방송에서 오신 분들은 다 좋은 거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급이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네. 또 공교롭게도 지금 시장에 돈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0몇 조가 늘어난 예탁금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2차 전지 광풍에 소외됐던 그 돈들이 그래 초전도체 고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거봐 되잖아 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물리는 분들이 있죠. 물리는 네. 분들께는 뭐 죄송하고 안타깝다는 뭐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방송을 보고 조심조심 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때 열매가 열리면 일단 신맛이라도 빨리 따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 시장에 숨통을 주는 역할은 돈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 보고 부정적인 거는 너무 꼭지인지 모르고 또 기업의 근본 이런 것도 체크 안 하고 들어간 분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니까 안타깝지만 기회 나올 때 기회가 줄 때 탈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장단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일단은 정확한 이유 없이 확인이나 이런 거 없이 하는 상승은 빨리 식는다는 단점 앞에 써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뉴스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이게 급격한 변동성이 나와요. 네. 아까 LS전선 말씀드리고 한양인지 종목들 몇 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돈의 달콤함이 달콤함이 이렇게 우선시 되는 흐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상황은 이렇고요.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힘든 건 이거죠. 장 시작하고 내가 가진 거 말고 새로운 게 탁 튀어오르게 되면 이거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들 거거든요. 잘하면 하루 만에 크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바로 크게 물리는 겁니다. 따라가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하면 좋을지 팁 좀 주시죠. 일단은 초전도체를 예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코로나도 그렇고 두 가지를 갖고 이번 주에 메인이었으니까 정보의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 야 이걸 나오지도 않은 거를 어떻게 확인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나오지도 않은 걸 왜 들어갑니까? 반대로. 그렇잖아요. 일단은 보세요. 보시고 나서 확인해도 나중에 급등을 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게 초전도체가 사실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됐다고 쳐요. 5연상을 가든 네. 10연상을 가든 중간에 다 쉬는 구간 나옵니다. 반드시. 그때 가서 해도 되고 또 우리가 전기차 이게 현실화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예. 이상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보의 정확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거. 이게 빠르게 단타를 하실 분들은 내 상황이 종일 컴퓨터 앞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붙어 있을 수 있는지 그거부터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팁을 드리자면 거래량이 주가의 방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것부터 돈이 많이 도는 것부터 이제 대응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열매가 일단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나눠서 찾아가시는 게 좋고 손실의 위험은 부담할 수 있는 그 감수를 해야 된다. 네.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확실하게 하시란 말씀이
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따라간다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온 국민의 궁금증 제가 대신해서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에코프로요? 예. 더 갈지 안 갈지를 제일 많이들 저 말고도 그러니까요. 모든 프로에서 다들. 받을 거예요. 더 갑니다. 오. 네. 우린 또 그래야죠, 우리는. 자, 근데 지금 재밌어요. 에코프로가 언제 더 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더 간다 그러면 오늘 사면, 오늘 120만 원에 사면 내일부터 130, 150 가기를 바라는 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죠. 당장 근데 가기를. 올라온 걸 생각하세요. 올해만 해도 12배, 13배입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어떤 지금 증권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네. 어떤 전문가도 어떤 증권사도 못 맞춰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래가 와봐야 되니까. 네. 근데 그 회사의 비전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성과가 나는 기업인지 확인한다면 베팅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끈기 있게 10년, 20년 버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는 한 25년 후에 이 보급이 100% 60%죠. 그리고 한 40년 후에 100% 보급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버티셔야죠. 그리고 증권사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권사 너무 신뢰하지 마시란 네. 말씀드려요. 왜냐면 에코프로 지금 목표가 상향한 거 아세요? 55만 원입니다. 현재가가 120만 원인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분도 그냥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분석을 천천히 여유 있게 해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투자 뉴스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